배드민턴 코트, 그립, 그리고 매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식과 복식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그림에서 확인했다시피 단식은 1대1의 경기입니다. 복식은 2대2로 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참고로 동호인 대회는 99% 복식 경기입니다. 단식 경기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단식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울 때 평생 스포츠로서의 배드민턴은 복식 경기 위주로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식 경기라고 해도 개인적인 경기 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단식 경기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동호인 대회, 즉 성인들은 단식 경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서 확인했다시피 공간 차지와 체력적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한 명,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공간, 총 4명이겠죠? 할 수 있는 공간을 단식을 한다면 2명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해진 공간에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식 경기를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인의 기준으로 경기를 21점 혹은 25점까지 경기를 했을 때 단식 경기를 하면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상해 위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 경기보다는 복식 경기 위주로 성인들이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선수의 예를 들자면 이승기를 닮은 선수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혼합복식 금메달을 딴 이용대 선수는 그 당시 혼합복식 그리고 그 후에는 남자 복식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도 복식 선수 혹은 단식 선수라고 보통은 한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화된 기술이나 스텝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서 선수로 참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단식, 복식을 생각하면서 코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림에서 보자면 가운데 네트를 기준으로 지금 위에는 단식, 아래는 복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기 코트는 복식이 배드민턴 코트로 그려진 전부 다를 말하고요. 단식은 옆에 사이드 부분, 약 한 20cm 정도 되려나요? 20에서 30cm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물론 라인은 맨 뒤에 라인까지라는 것, 단식 경기도 그렇다는 것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의 코트는 단식일까요? 복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복식 경기 코트입니다. 이제 서비스 코트를 같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 적자면 복식 경기 코트 한 자씩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경기 코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코트가 복식 서비스 코트입니다. 이 코트의 구역을 보면 옆으로 넓고 위로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복식에서 아까 이용대 선수가 했듯이 숏 서비스를 많이 넣습니다. 앞쪽으로 떨어지게 숏 서비스를 많이 넣는다는 것.
왜냐면 롱 서비스를 보내도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있기 때문에 롱 서비스는 바로 스매시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 경기할 때는 롱 서비스, 숏 서비스 자유롭게 구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매시하기 좋게 애매한 서비스를 구사한다면 스매시를 할 줄 아는 학생의 경우 바로 서브를 리턴할 때 스매시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숏 서비스, 앞쪽에 떨어지는 혹은 롱 서비스, 멀리 가는 롱 서비스를 구사해야 될 것입니다. 복식 서비스 구역 한 번 더 초록색 부분을 눈으로 익히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복식 서비스 구역을 전체 코트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대각선으로 서비스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단식, 복식 경기 모두 서비스는 대각선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코트의 약간 중앙 혹은 자신이 뒤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경우 조금 더 앞으로 붙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리턴 자세를 갖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한 이 위치 정도로 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서비스가 구역에 떨어질 것 같지 않다. 복식 서비스 구역을 벗어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서비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서비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아웃이라고 하고 내 점수가 획득되는 것입니다. 이 구역은 단식 서비스일까요? 경기일까요? 당연히 경기이겠죠? 처음에 봐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라인을 단식 사이드 라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단식 사이드 라인은 단식 경기 시, 단식 서비스 시, 단식할 때만 쓰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죠. 그쵸? 요 라인. 이 라인은 복식 경기할 때는 없는 라인이라고 꼭 생각해야 합니다.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된 동호인들도 가끔 단식 사이드라인이 그려져 있는 코트에서 경기를 할 때 이 단식 사이드라인과 복식 사이드라인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라인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단식 경기 코트라는 것 알겠죠? 이 구역은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채겠지만 단식 경기 아니고요. 서비스 구역입니다. 단식 서비스는 롱 서비스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단식 서비스는 복식 서비스에 비해서 뒤에 있는 구역이 추가가 됩니다. 물론 복식 서비스는 이 구역이 추가됐었는데 단식 서비스는 이 뒤에 구역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는 롱 서비스도 많이 구사하고 거의 많이 롱 서비스를 구사하고 적은 비율로 숏 서비스를 구사하고 뭐 그 흐름에 따라서는 본인의 서비스 구사 능력에 따라서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단식 서비스 구역은 좁고 길게 위로 길게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복식 경기 코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코트가 그려져 있다고 하면 배웠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가장 쉬운 복식 경기 코트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에다가 혹은 액정 화면 위에다가 이렇게 빗금으로 복식 경기 코트를 함께 표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전체 코트가 다 되겠죠? 이렇게 전체 코트를 칠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 복식 서비스 코트는 넓고 위로 짧게라고 했습니다. 경기와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식 서비스 코트는 한번 꼭 잘 기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쪽에만 그려보자면 여러분들도 핸드폰 액정 화면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반대쪽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 빨간색과 대각선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액정 화면에 혹은 모니터에 빗금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넓고 아래 위로는 짧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구역인지 이렇게 빗금을 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뒤에 부분이 복식 서비스에는 구역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부분은 복식 서비스 구역이라는 것 한번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이번엔 단식 경기 코트입니다. 단식 경기 코트 여러분들이 먼저 손가락으로 빗금 쳐서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해보았나요? 단식 경기 코트, 단식 사이드 라인을 생각하면서 단식 사이드 라인까지 그리고 경기할 때는 맨 뒤에까지 복식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식 서비스 코트, 방금 전에 했던 단식 경기 코트가 여기 부분이었죠? 잘못됐네요. 이렇게, 그쵸? 이 부분이라면 단식 서비스 코트는 앞부분을 제외하게 길게 이렇게 되죠. 이쪽도 그려보자면 어느 쪽이든 선생님과 반대로 여기다 그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대각선 부분 이렇게 된다는 것 이제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립은 영어 뜻 그대로 잡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립을 배드민턴에서 얘기할 때 잡는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잡는 그 부분을 감는 줄, 헝겊으로 된 부분 여러분들도 봤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거요. 그립은 말 그대로 잡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립은 모든 라켓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립을 처음부터 잘못 잡고 시작하면 그 습관을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사람의 손에 이렇게 V자 굴곡인 부분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부분을 손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펴보면 굴곡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 그림은 약간 다른데 1번 부분에다가 살포시 놓고 1번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1번하고 2번 사이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배드민턴의 포핸드 그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있는데요. 우선 포핸드 그립으로 나와 있고 이 포핸드 그립에서 웨스턴 그립 초보자들이 많이 잡는 그립이다 라고 써 있어요. 마치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후라이팬을 잡으려고 할 때 잡는 법. 선생님은 파리채 그립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파리를 잡을 때 파리채를 쥐고 휘두르는 그렇게 잡는 방법을 웨스턴 그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립은 랠리 치는 그냥 빠르게 오지 않는 평범한 공을 랠리 칠 때에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코트 구석으로 꽂는 여러 개의 샷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웨스턴 그립에 이어 이스턴 그립입니다. 그냥 이스턴 그립이 배드민턴 그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무서운 살벌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칼을 잡는 법이다. 당근을 칼로 썰려고 할 때 그 칼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악수하듯이 쥔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턴 그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라켓을 잡아보자 라고 써있는데 아까 나와있던 그립이죠. 이 손의 V자 굴곡을 1번과 2번 사이 혹은 1번에 놓도록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라켓을 매우 휘두르기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상태에서 손목을 오른쪽으로 젖혀서 타구를 해야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예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잘 알고 또 그립을 잘 잡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배드민턴에 있어서 발의 움직임, 스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기초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절, 배드민턴의 기본 예절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드민턴 예절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운동, 복장, 특히 실내용 운동화 꼭 중요하겠죠. 경기 전후에는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경기 전에는 경기를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하고요. 내 파트너와 라켓을 프레임이 탕 소리 나지 않게 겉 부분을 살짝 닿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상대 선수를 존경한다. 4번에 있어서는 상대 선수를 존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상대가 나보다 잘한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상대 선수를 존경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경기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실제로 못하는 상대랑 할지라도 그 상대는 나의 경기력을 최대치로 발휘했을 때 그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 파트너에게 잔소리하지 않는다. 복식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치고 있는 우리 팀 친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복식 경기 할 때요. 그리고 셔틀콕을 상대방으로 넘겨줄 때는 잘 받을 수 있게 네트 위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직 컨트롤이 조금 미숙한 학생들의 경우 네트 위로 던져줘도 좋고요. 혹은 정석은 라켓으로 언더로 쳐서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꼭 해야 되지 말아야 할 행동은요. 빗자루 쓸듯이 라켓을 빗자루로 이용해서 셔틀콕을 상대한테 쭉 밀어 넘겨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경우에는 스스로 셔틀콕을 줍는다. 어떤 경기이든 4번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대와의 경기에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 이 되게 중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갈 것 같은데 나랑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좀 강하다고 생각해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몇 점 더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고 물론 이기기 쉽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경기가 자신에게도 의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셔틀콕이 프레임에 맞아서 우연하게 득점을 할 경우에는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면 되겠습니다. 게임 중 큰 소리나 저속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설하지 않도록 하고요. 게임 중 이유 없이 이탈하거나 라켓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 없이 게임을 할 경우에 셔틀콕이 떨어진 쪽 판정을 따릅니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정합니다. 이걸 보통 셀프콜이라고 하는데 내 코트는 내가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기 회원이 있을 경우 연속으로 게임하지 않는다. 이제 동호인 얘기지만 우리도 기다리는 친구가 있으면 양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력자, 우리도 이제 실력의 차이가 나름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경력자, 조금 잘하는 친구는 초보자에게 먼저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보자는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지 않는다. 초보자는 또 먼저 가서 나랑 좀 도와줄래? 해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보자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 코트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수업 때는 적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이렇다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드민턴 매너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켜야 될 부분 몇 가지 추가합니다. 네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상대편에 있는 친구랑 얘기할 때 네트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트에 절대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한 후 라켓을 휘두릅니다. 반대쪽 코트로 넘어갈 땐 네트를 치거나 하지 말고 깊숙이 숙여 이동합니다. 복식 경기를 할 때는 내 옆에 있는 내 파트너가 준비되었는지 보고 서비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는 그런 순간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친 셔틀콕이 프레임을 맞고 들어갔을 경우, 내가 친 셔틀콕이 네트에 맞고 상대 코트로 넘어갔을 경우, 내가 친 셔틀콕이 상대의 몸에 맞은 경우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상황이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조금 쑥스럽거나 아니면 미안한 상황일 수 있으니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잘 실천하기 바랍니다.